요게 아까 마스터북이에요. 이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로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건, 다시 해볼게요. 반복밖에 없어서 권리 변동은 원인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단독행위하고 계약 두 개를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작년에 문제가 32회 때, 33회 때는 참조만 하세요. 두 번 문제를 기출을 했어요. 이게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건 설명할 건 아니고 단독행위,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보면 매매는 어떻게 해요? 계약이죠. 증여, 임대차 전부 다 뭐예요? 교환. 전부 다 계약이에요. 얘들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자, 권리 변동 그랬다고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뒤에 가서 넘어가셔가지고. 자, 그럼 여기 어떤 거냐? 우리가 권리 변동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할 때 권리라고 하는 게 변동 그러면 변동은 뭐라고 했어요? 권리 자체가 뭐가 되죠?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되는 걸 총칙에서 권리 변동 그랬어요. 자, 권리가 두 개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두 개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물권이라는 권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권리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물권 변동 그래도 되죠. 그럼 채권은요. 채권 변동 그래도 되죠. 그렇죠. 채권 변동 물권 변동. 그러면 여기는 민법 총칙이에요. 자, 민법 총칙이라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족법, 친족 상속이라고 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전혀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요건 가족법이라 그래요. 요 두 가지는 재산법 그러거든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합격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시험 보면은 얘들인데 자 얘를 잠깐 들어볼게요. 물건이 어떤 거냐면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을.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하거나 전세를 내줘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빌려줘가지고 수익.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팔아버릴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처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갑은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죠?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물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은 사람 대 물건이지 의무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사람 대 물건이거든요. 물권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다른 거 없어요. 반대 당사자가 없어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이게 바로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갑이 물건을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너 살래? 그랬어요. 살래? 1억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청혼하지 않아요? 청혼의 다른 말이 청약이에요. 결혼해 줄 거야, 내한테?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청혼을 하죠. 그러면 을려가 비실이 웃으면서 그럴게 하고 승낙을 한다고. 그러면 을도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계약은 두 가지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매매 대금. 을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걸 어려운 말로 급부, 다른 말로 이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채권이라 그래요. 반대로 채무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 각각의. 그럼 채권은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죠? 자, 채권자가 의무자, 채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뭔가를 급부를 하는 거. 이런 걸, 요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은 사람 대 물건, 채권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 뭔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끝나고 갔는데 내 자동차에 누군가가 가방을 올려놨더라고, 가방을. 그죠? 야, 이 자동차는 내 거야. 가방 치워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자동차는 내 거야. 이게 뭐예요? 물권이에요. 자동차는 내 거잖아요. 물건. 야, 가방 치워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행동을 하죠.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거야. 병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친족은 요거예요. 감남이 오다 가다가 봤는데 을려가 마음에 든 거예요. 야, 결혼 좀 해줘. 예,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을려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요? 승낙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가 들어갈 거죠. 혼인신고하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하죠.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게 친족법이에요. 친족관계. 그 다음에 상속은 뭘까요? 감남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여기 아들들이 이걸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상속법인데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 그죠? 공통점이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객체, 집, 돈. 뭔가 여긴 뭐 결혼 의사, 여긴 상속재산, 뭔가 객체. 그 다음에 뭔가 권리가 바뀌고 변경되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들의 5가지, 4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사람. 2발로 걸어요. 말을 해요. 그렇죠? 눈빛으로 교환도 해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기다가 권리 변동이라고 써져 있지만 정확히는 물권 변동, 물권법에 가면,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 그래요. 근데 얘들의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다 보니까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 이제 눈치가 빠르면. 자, 물권 변동이 갔어. 물권법에 갔더니 물권 변동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물권이 변동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를 가볼게요. 민법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그 이치만 깨우치면 정말 쉬워요. 정말. 자, 물권 뭐라고 했어요? 변동이 된 거야. 그럼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 것을 총칙해서 물권 변동이라 그래요. 그럼 물어볼까? 물권 변동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뭐가 있나요? 원인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말고 배웠어, 여러분들.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인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채권 변동이 뭘까요? 채권이 변동해.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총칙해서 채권 변동이에요. 그럼 채권 변동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2가지. 그죠? 그게 뭘까요?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나중에 이걸 약정채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법정채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약정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래요. 약속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법정 채권은 뭐예요? 법의 규정이겠죠? 법규. 네, 법규에 의해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잖아. 예를 들어봐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 매매를. 그럼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야, 내 집 1억에 팔게. 내 집 1억에 사.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하게 되면 집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고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된다고. 그럼 매매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당사자 생각한 대로 매매가. 그렇죠? 이걸 약정채권이에요. 그 약정채권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우리 중개업은 계약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런데 법률 규정, 법정채권은 어떤 거냐면 교통사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통사고. 그럼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잖아요. 그게 채권이거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둘이 약속을 해서 채권이 발생된 게 아니죠. 야, 당신이 내 차를 박아. 그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게. 그런 약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가 난 거고 나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예요. 그게 750조에 불법행위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법정채권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우리 시험은 채권 전체가 요 두 가지가 채권인데 우리 시험은 요걸 안 봐요. 이렇게 빼버리고 법률 행위에 의한 약정채권인 계약만 우리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받아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법 총칙,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 이렇게 이야기하지 채권법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채권이 뭐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약정채권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법 그러지 여기다 채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구별 않고 들어가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래 물권에 가면 나오거든요. 물권법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밑에 물건을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 물건은 나중에 가보면 부동산 동산을 배울 거예요. 부동산을. 이 물건은 나중에 권리객체라고 하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권리다라고 되어 있죠. 절대권이고요. 여기는 권리자만 존재하지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그럼 이 물건을 사람이 물건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분한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리자만 존재하는 것이지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의무자가. 이게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자만 있는 거고. 자, 물권은 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항력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민법은 똑같은 의미가 여러 개가 있고 시험에 가면 다 써요. 다 쓴다고. 자, 채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뭔가가 뭐냐 그러면 이걸 어려운 말로 급부, 다른 말로 이행이라 그래. 이행 청구한다. 뭔가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물권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급부를 뭔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는 상대권이라 그래. 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약속을 했고 그 사람에게만 이 권리를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민법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가 무진장이 헷갈렸어요. 그 뒤로도 몇 년이 흘러야 이걸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가장 어려웠던 게 요거예요.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의리한 사람에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전세권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전세권. 자, 전세권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이게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 갑의 집이 있는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사이에 임대차가 있다고 합시다. 혹시 전세권하고 임대차의 차이점을 알까요? 라고 묻는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하고 채권은 엄연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려웠었어요. 두 가지를. 자, 이 전세권은 이건 물권이에요. 이건 채권이거든요. 자, 채권이 이 두 가지만 구별해도요. 오늘 4시간 왔다 간 보람이 있어요. 이 두 개만 구별해도. 1년간 공부해도 전세권하고 이 임대차를 구별 못하고 졸업해서 나가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걸. 근데 또 시험은 맞춰요. 볼펜 굴렸나 봐요. 4번. 내가 그 말 하거든요. 항상 문자가 와요. 어떤 분이. 시험에 가까워지면 이번에 모르면 몇 번 답을 찍어야 될까요? 부르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는 될 수 있으면 4번을 찍으세요. 그러거든요. 아니면 2번을 찍거나 1번이나 5번은 잘 안 나와요. 답이. 이상하게 모르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올해 모르는 답, 어려운 건 4번이 많았어요. 정말 특이하게. 거기에 좀 적중률이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갑이 분명히 봐요. 물권은 뭐라고 했어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든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예요. 급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이행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질문. 교통사고 났죠? 교통사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 안 해요? 안 해요? 기부스하고 지금 그죠?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접촉사고만 나오면 문 열고 나와서 디벼지잖아요. 들어 누워 있잖아. 119 올 때까지. 이게.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죠?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어보는 거야. 채권. 나 오늘 버스 탈 거거든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버스 요금 달라는 거야.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나 식당 가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점심 때. 짜장면 값 달라는 거야.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거든. 자, 나는 집에 갈 때 지하철 탈 거예요. 야, 딱 탔는데 자리 한 좌석이 보이는 거야. 가방을 냅다 던졌다? 정확히 안착된 거야. 그죠? 그 의자는 내 거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그게. 여러분들 앉아있죠? 화장실 갔다 왔다?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누군가가 비켜주세요. 그죠? 비켜주세요. 물권이요? 채권이야? 다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비켜주세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 그죠? 내가 의자에 앉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물권이에요. 자, 물권과 채권은 못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병존하는 거야. 병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잖아요. 잘 봐봐요. 갑이 야, 너 전세금 있잖아. 1억 주고 내 집에서 2년간 살래? 하고 물었어요. 그죠? 물었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요런 계약을 하잖아. 이게 물권 아닌가요? 이거 물권 아니에요. 물권 행위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권에
등기를 해가지고 전세권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을은 집주인의 간섭 없이 이 집을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을이 그 집을 사용해요. 또 요걸 자기 마음대로 이걸 뭔가 수익을 하기 위해서 전전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갑의 허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뭐예요? 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 집주인이 바뀌었네? 집주인이 바뀐 거야. 신소유자. 자, 원래 이 전세권은 2년이었거든요. 근데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전세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1번, 나 1년 남았어. 1년간 나 사용하고 수익할 거야. 사용하고 수익하겠다 하고 주장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게 물권이에요.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 제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네, 물권이라고. 이건 내 자리예요. 이게 물권이라고. 비켜주세요. 이건 채권이고요. 내 자리예요. 물권. 비켜주세요. 그건 채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 전세금 줬잖아. 1억.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요? 질문. 1번, 갑에게 달라고 한다. 2번,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달라고 한다.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응? 틀려도 괜찮아요. 까짓 거 50대 50 아니에요? 이게 항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제 모토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죽지만 않고 살아가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죠? 요즘 살아있잖아요. 틀려도 괜찮다고. 조금은 낯뜨거워질 수는 있겠죠. 틀리면. 자, 이 전세금을 갑한테 달라고 그래? 병한테 달라고 그래? 자, 여기 봐봐요. 물권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대항력 있죠.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물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 전세권자 누구요? 을은 누구에게나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신소유자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물권에 기한 청구권이거든요. 물권에 기한 청구권.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권이에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물권의 특성이에요. 물권, 전세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자, 이게 내 거예요. 소유권. 내 거죠.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밑에 노량진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자꾸 이거 내 거거든요. 이거 내 거거든요.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물권이에요. 이거 제 책이거든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가방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물권인 거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요. 여러분들 민법 인생에 1년 동안 대항력 있다 없다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 채권 가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보증금 얼마에? 얼마에?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도 해요. 그러면 얘는 등기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등기 안 해죠. 여러분들 지금 원룸이나 오피스텔 산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은 월에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2년간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둘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인이 바꿔볼게요. 주인이. 얘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신소유자. 그러면 여기 을이라는 사람, 요 임차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새로운 주인에게 1번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나 아직 1년 남았거든요. 여기 전세권처럼 사용하고
예, 수익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자, 이거 봐봐요. 상대권. 약속한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채권자, 채무자가 나오고 절대 얘는 누구한테요? 요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 물권과 채권의 큰 차이점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하고 주장을 못해요. 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이게 물권이고 이게 채권이에요. 우리 물권은 총 해봐야 8개밖에 없어요. 법에 규정된 물권이. 총 8개.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도 알고 있는 게 소유권.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죠?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게 점유권. 나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 앉아서 갈 거거든. 그럼 내리기 전까지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버스 탔어요. 내가 의자 앉아서 가잖아요. 내리기 전까지 그 점유권이 있는 거죠. 의자. 그렇죠? 내리는 순간 점유권은 상실되겠지만. 점유권. 내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총 8가지. 그 8가지가 법에 규정된 물권이에요. 자, 제가 그걸 가르쳐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물권은 사람 대 뭐라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개입돼야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면 이게 뭐예요? 채권이에요. 자, 우리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럼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그게 채권이에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금 달라고 하잖아. 돈 주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채권행위 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많이 했을걸? 그죠?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면 난 수강하겠습니다라고 청구하죠. 학원에다가 그것도 채권이에요. 버스 타면 채권. 편의점에 들리면 채권. 그죠? 채권과 물권이 같이 병존하는 거라고. 항상. 자,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채권은 누구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권, 약속을 맺은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 기억나요? 주택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자, 요게 전부 다 채권이에요. 그 채권자, 채무자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구권 나오죠? 요 청구권이 나오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물권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물권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청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채권이에요. 나중에 가면. 청구권이란 개념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게 물권하고 채권인데 요 둘 다 합해서 우리 시험범위예요. 이렇게. 대략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면 자기 생활관념을 가지세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게 점유권이에요, 이게. 이거 점유권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점유권이라고. 그러면 수업 끝나고 가방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점유권이 상실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일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딘가에 자리에 앉으겠죠? 그게 뭐야? 물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취득한다. 그때 옆에 왔던 짝꿍이 나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좀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돼? 옆에 앉으면 안 돼? 알았어. 내 자리에 앉아? 이게 뭐야? 점유권이 변동된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걸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자, 그래서 이 물권하고 채권 정도는 구별하는데 가장 채권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매매. 이 매매가 법률 행위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여기 봐봐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민총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물권, 그다음에 채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권리 변동에 원인은 뭐가 있나요? 원인은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연상법이에요. 민법은 연상법을 잘할수록 잘해요. 연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래야 외울 것이 줄어들거든요. 자, 원인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여기 키워드가 어디예요? 키워드가 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사, 그죠? 의도라고 할까? 의도한 대로, 그죠? 약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규정.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법정. 그러면 여기에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매매라는 계약이에요. 매매. 그래서 제가 이 매매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매매를. 우리가 법률 행위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매매거든요. 자, 매매를. 요게 당당하게 올해도 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담보책임. 담보책임이 그대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매매의의를 조문입니다. 이게 조문인데 제563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문 번호에 이게. 우리 민법 조문은 1118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총해서 1118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조문에 와서 뭐 하게,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알면 안 돼요. 합격만 하면 되고, 정말 나중에 생활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짝꿍한테나 누구한테 법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변호사 찾아가세요. 무료 상담 다 해줘요. 법률 구조공단도 있어가지고 법원 앞에 가면 아주 친절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난 이혼하고 싶어요. 짝꿍한테 물어보지 마.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 아, 변호사나 거기 가서 물어보면 돼요. 뭔 동네방네 소문 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요즘은 막 돌싱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TV에도.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재산압류부터 들어가야지. 자, 매매는 조문이에요. 이게 요 가로 열어져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걸 제목이라 그래요. 이걸 제목. 그러면 제563조 매매의 이렇게 돼 있다고 조문이.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약속한 거죠.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매매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자, 여기 있네.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집이든 토지든. 을은 이 집을 살 거거든요. 이걸 1억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 항상 매매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이걸 넘길 도자를 써요. 한자로 도자. 넘긴다. 이걸 넘길 도자거든요. 얘는 받을 숫자를 써요. 받는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매매에서 매도인 사람이니까. 얘는 뭐예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니까 인. 여기는 뭐예요? 매수인 그래요. 그럼 얘는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이거든요. 그럼 자, 매도인, 매수인은요. 하다 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한데 재산권이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일방이 누구겠어요? 일방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 응?
여기 일방을 누구라고, 요 일방이 누구겠어요? 매도인, 갑은, 매도인 갑은 재산권을, 상대방이 누구예요? 매수인,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한 거고,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매수인,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매매예요. 매매는 누가요? 매도인, 갑은 뭘 넘겨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자는 뭘 넘겨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매매로 한다 그랬어요. 매매로 한다. 자, 그러면 갑의 채권은, 갑의 채권이면, 채권은 권리죠, 권리. 채무는 뭐예요? 의무고요. 그럼 갑의 채권은 뭐예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들어왔네? 그럼 채권이네. 야, 돈 내놔. 돈 내놔. 그렇죠? 그럼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무가. 을이 돼요. 을의 채무라 그래요. 자, 반대로 갑의 채무는 뭘까요? 갑의 채무. 갑의 채무는 목적물 인도 의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재산권 뭐가 돼요? 재산권. 인도 의무가 있는 거지. 반대로 을의 채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물을 인도해달라. 재산권을, 소유권을 인도해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재산권 넘기고 이 사람은 대금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각각의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고. 갑의 채권도 있죠. 그렇죠? 대금 달라. 의무는 뭡니까? 재산권 넘길 의무가 있죠. 그럼 얘도 같이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쌍무계약 이렇게 불러요. 쌍무계약이라 그래. 쌍무계약.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양쪽 모두 다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는 또 뭐예요? 쌍권계약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만들 때 쌍무, 왜? 우리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채권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럽 쪽은 채권법이라 하잖아요. 채무법이라 그래요. 그게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는 권을 좋아해요. 권세권자를. 여기는 의무를 중요해요. 의무시를. 그러니까 의무자를 더 보호하는 거고 우리는 권리자를 더 보호하는 냄새가 좀 나요. 단어에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채권법 그러는데 유럽 쪽에서는 채무법 그래요. 어느 나라에 따라 불러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쌍무계약이고 여기는 쌍권계약인데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양쪽 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개 구별을 할 수는 있긴 하겠어요. 두 개 구별을. 자, 이런 것들. 갑이라는 사람이 물어볼게. 이제 하나만 더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집이라는 소유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매매대금,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을은 얘한테 자, 재산권 이전해 주세요. 청구하죠. 물권, 채권. 채권. 갑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물권, 채권. 그래서 재산권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뭘 갖게 되는 거죠?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채권 행위를 원인 행위라 하고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걸 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갑과 을 하지 마세요. 둘이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등기가 넘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원인 행위라 그래요. 이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행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라면 권리를 취득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물권 행위, 다른 말로 이걸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별만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끝처리까지 엄청나게 편해요. 엄청나게 편한 부분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해는 돼요. 뭐 이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원뿔이에요. 원뿔이.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여기까지는.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고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물권. 또 하나가 뭐예요? 채권. 물권은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남에게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채권은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없다.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한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의무가 있어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결혼한 사람, 내 와이프한테 뭘 주장하는 거예요? 동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동거 의무가 있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거 의무가 있으니까 동거해 주세요. 그럼 맞아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해요. 누구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다시 와볼게요. 권리가 변동되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갈 때 다 외워가지고 간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내일은 잊어먹어 이제 또. 오늘 수업 들으면 기억나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자, 법률 행위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의 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집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주위 사람들이.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됐다는 걸 보통 자랑하진 않습니다. 몰라요, 거의. 그렇죠? 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다는 걸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나중에 병이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이, 이 토지가 당신 거라면서요? 내가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이 욕심이 생긴 거야. 제 거예요.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2억은 주셔야 될 것 같아. 하고 2억 받고 어딜까요? 잠적을 해요. 그죠? 근데 얘가 삽자리 들고 농사를 지러 갔더니 얘가 온 거예요, 을이. 당신 누군데 내 땅에다가 왜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갑한테 샀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내 거예요. 당신 잘못했네. 사기당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소유권이, 물권이 을에게 변동됐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우리가 공시라 그래요. 한자는 공시 그러죠.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배운가? 공시법이? 그렇죠? 공시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공시예요, 그게. 외부에다가 물권이 누구 건지, 어떻게 변동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공시되어 있을까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 나오잖아요. 남녀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손잡고 다니잖아. 그게 공시지. 자동차 있으면 몇 명이 타는지, 그 다음에 연료가 뭔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석유인지 어떻게 알아요? 차량 등록증. 그게 공시예요. 여러분들 가방 놔두잖아. 그게 공시야. 이건 내 자리예요. 이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야? 부동산을 배우는 거잖아. 그럼 부동산의 권리가 갑에 있다가 을로 넘어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바로 공시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 공시가 부동산은 뭐가 있는 거냐면
등기라는 제도를 사용해요. 등기라는 제도를. 그 다음에 동산 있잖아요. 동산은 뭘까요? 점유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자 봐요. 공법은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 공법 이렇게 부르죠. 그죠? 학개론은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들은요. 나중에 가면 다 이거 한다? 부동산 공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죠? 부동산 학개론 가면 부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뭐예요? 이런 걸 강의를 해요. 근데 원래 이게 부동산 동산은 우리 민법 99조에다가 정의를 뒀는데 우린 강의 안 해요. 그거요. 그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근데 물어본가 봐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게 부동산이고 이게 뭐 부동산이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의제 부동산 해가지고 뭐 선박 20톤급 이상 자동차 건설 항공기 의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쳐다봐요. 법에서는. 우리 민법은 그런 거 아예 취급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동자거든요. 한자로. 이게 동자 이게 재물산자가 이거 움직인다. 움직이는 게 뭐예요? 동산이에요. 근데 여기다 안이불자를 붙이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건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이 건물하고 토지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는 가보잖아요. 많아. 뭐 자동차, 항공기, 건설중기 같은 거, 포크레인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동산 취급을 하거든요. 의지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무 있죠, 수목. 나무 같은 경우도 부동산 취급되지만 또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부동산 학교 1번 문제가 가식 중에 수목인가? 그거 나왔더라고요. 토지에 부합되냐 안 되냐 이게. 자, 그래서 이 동산 등기인데 우리 중개사는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시험 범위가 돼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끄집어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186조, 187조라는 조문이 있는데 조문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문 볼 정도는 아니에요. 중개사 민법은 조문을 봐야 됩니까?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뭐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전 조문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배우기에 다 조문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186조에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하고 소멸되고 그죠? 득실 변경 이런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발생 변경 소멸.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딱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반대로 법률 규정, 여기 법률 규정이 뭐가 있냐면 상속, 아까 경매, 수용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물권이 변동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놈은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고 어떤 놈은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맞춰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을하고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는 법률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매매. 법률 행위. 법률행위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럼 얘는 자, 잔금 칠했죠. 잔금을 칠하고 집이 넘어왔네요. 얘가 집을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직 등기가 안 됐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군가요? 소유자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왜? 아직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는 거야? 갑이 되는 거야, 갑이.
이게 매매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뭐가 넘어와야 되는 거야? 등기가 넘어와야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는 소유자가 누굴까요?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을이겠죠. 자기들끼리는. 근데 법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란 말이에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을은 소유자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잔금을 치라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일 날.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5월 6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질문.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속을 받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1번 5월 1일, 2번 5월 6일. 언제 취득해요? 5월 1일이 돼요. 왜? 법률 규정은 우리 상속이 대표적인 거죠. 법률 규정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대로 뭐예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물권법으로 연결이 돼요. 요것들이 전체가. 지금 여기는 민총이고요. 여기는 물권법이에요.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거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여기 보면 여기 잠깐만 봐봐요. 여기 보면 부동산, 여기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예, 물권 뭐라고요? 변동. 이해되시죠? 지금은 참조만 하세요. 올해 특징인 게 33회 때는 원래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해년마다 두 문제는 배정이 돼요. 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왔는데 올해 33회 때 등기가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나오질 않았다고. 이게 참 특이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패턴이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21회 때 패턴이 바뀌었고 25회 때 넘어오면서 패턴이 한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2회 때 33회 넘어오면서 패턴이 또 바뀌었어요. 먹고 싶어요? 사 먹어요? 아니, 다 쳐다보길래 내가 민망스러워서. 이게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가 시험장에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될지가 정말 난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수험생들은 정말 쉬운 것만 찾아요. 공부 어렵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쉬운 것만 찾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요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면. 근데 민법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민법은. 자, 그래서 요게 해년마다 문제가 하나씩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 전혀 배정된 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자, 간단히 봐보게요. 법률행위 보이죠? 여기 법률 규정 보인가요? 그럼 법률행위는 물권의 득실 변경,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물권 변동. 다른 말로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혹시 제가 제 공부 방법을 어느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방향을 정해드릴게요. 여기는 이해하면 안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공부 스타일이. 그럼 그 방향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해하는 게 좋아. 그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는 암기하는 게 좋아. 그러면 암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 다르더라고 스타일이. 이게.
자, 물권의 득실 변경 뭐 해야 돼? 등기. 자, 여기 봐봐요. 법률 규정 보이죠? 득실 변경 보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득실 변경이 뭐다? 물권. 변동이거든요. 그럼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해전마다 문제가 기출문제 보면 정말 많아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법률행위 보인가요? 법률행위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밑에 보면 매매, 의도한 대로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매매했다. 그럼 이 친구가 잔금을 치라고 등기를 안 가져오면,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법규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죠. 그 다음에 교환도 그렇고 증여 있죠. 증여. 증여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2잔 사가지고 와서 짝꿍한테 한 잔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짜야. 공짜, 무상. 주는 거 먹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이라고, 이것도. 그럼 이 증여계약도 뭐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취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증여하는 거 기억나죠? 증여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보통 거짓말로 매매하잖아요. 그 증여세를 낸다라는 게 바로 등기를 함으로써 세금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증여예요. 이것도 증여.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갖춰야 되죠. 자, 상속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수용. 이게 공용징수가 뭐냐면 수용이에요. 다른 말로. 그럼 수용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2가지가 있다고. 무조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매도 의사를 타진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협의 수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 주시면 내가 팔겠습니다 하고 둘이 계약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이게 협의 수용이에요. 그럼 협의 수용은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느낌에. 협의인데. 협의가 뭐예요? 약속인데. 약속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협의 수용 안 해요.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국가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는 거야, 이게? 강제 수용을 해요. 강제 수용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용이라는 건 무슨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강제 수용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들어가거나 약정이 들어가거나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그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도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2가지 정도만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고, 밑에 아래쪽에 프린트에다 보면 그 박스를 갖다 놨죠. 전체가. 전체 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건 참조만 좀 해주시라고. 앞으로 요 내용을 좀 많이 볼 건데, 자, 갔다 오면, 쉬는 시간 갔다 오면 제가 요 OX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키워드를 찾는지를. 그럼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걸 하면 기절할 수 있는데 실제는 시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요 문장에서 어떤 걸 키워드를 찾아야 이 답이 맞는지 옳은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연결해서 봐드릴게요. 좀 갔다 오세요, 이제.